다음 네, 재경님이시고요. 경험 과제와 상황 과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과제 답지는 이렇게 했고요. 오늘 포인트만 되는 거면 넣겠습니다. 교육 예산, 네, 뭐 이런 걸 들었다. 또 이런 걸 찾아봤다. 뭐 이런 걸 봤다. 네, 뭐 이런 걸 봤다. 뭐 이런 식의 위주로 쓰셨네요. 뭐 무난하게 쓰신 것 같고요. 상황 과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최저임금 최저임금 못 주는 상황이라는 걸 가정하고 아마 질문을 하겠죠. 네, 100명이 아니고 문제에서 이거 시범 사업이에요. 100명을 일단 도입해 보자 해보자는 취지니까 100명만 도입한다는 취지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상식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단계적 도입을 하겠다는 건 하셨는데 부족한 시급한 인원부터 배치한다라는 말이 여기가 포인트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난 설명이 좀 요구가 되어야겠네요. 부족한 혹은 시급한 이 부분이 예, 추후 공석이 발생했을 경우 도입하겠다. 뭐 아무튼 예. 문제가 생각보다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니기는 해요. 문제가. 자, 이 정도 일단은 가고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땡땡님, 자, 재경직 지원하셨는데요. 예, 뭐 이렇게 재경직 공무원을 어떻게 알고 지원하셨습니까? 일단 저는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프라임 사업이라는 그 사업 정책에 대해서 처음 어, 프라임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프라임 사업을 통해서 각 대학교마다 강화되거나 아니면 발전시키고 싶은 학과들을 좀 더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학교들을 발전시키겠다는 사업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각 들의 강점들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면 그 대학을 기점으로 지방 산업에 있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관련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비즈니스 모델링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그런 관련된 재정적 지원들을 받고, 또 모교에서 국제 입시 자율대회 국제대회를 어, 참가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에 대해서 이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했을 때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또 현재 아니, 어, 그러니까 좀 다 얘기하지 네. 마시고요. 제가 좀 질문은 어떻게 재경직을 어떻게 아시고 지원을 하셨는지였습니다. 아, 네. 어, 프라임 사업을 계기로 처음에, 해서 알게 됐다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도중에 제가 회계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대학교 선배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대학교 선배님이 그러면 경영학과 쪽에 회계 관련된 강의를 들어보면 어떻겠냐고 조언을 해주셔서, 음, 원래 전공은 그렇- 뭡니까? 원래 전공은 영어교육과입니다. 그래서 회계를 듣고요. 네, 그래서 회계 그래서요. 관련 강의들을 들으면서 음, 이런 교육 쪽에도 재정적인 지원을 했을 때 국가가 바라고 있 바라는 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재정적인 지원들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이바지할 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그럼 재경직이 어떤 직렬이고 무슨 거를 담당하는 직렬인지는 알아보셨습니까? 네, 일단 제 경직은
국가의 정책이나 사업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들을 편성하고 어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조율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 또한 기획재정부 유튜브를 찾아봤을 때 그런 국내외 물가 동향,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선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이런 조사 결과들을 토대로 금리라든지 이런 어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 많은 관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회계 담당한다는 얘기는 안 들어보셨습니까? 어 정부회계요? 음 네. 정부회계 네 들어봤습니다. 회계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해서 예, 여쭤봤어요. 예. 본인 네. 여러 가지 뭐 경험 노력한 것 중에 직영직 업무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경험 노력 어떤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공은 아까 뭐 회계 강의 들으셨던 얘기는 빼고요. 제가 아무래도 교육예산과에서 고등 어 교육과 관련된 회계 업무를 희망하는 만큼 최근에 고등교육 특별회계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도 특히 글로컬 대학을 육성한다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런 글로컬 대학을 육성함으로써 음 이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지역 허브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어 수도권뿐만이 아닌 비수도권 그러니까 뭐 제가 지역에서 예, 교육부 네. 정책을 본인한테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네. 뭐 교육 행정직 계시잖아요, 여기에. 네. 뭐 그런 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위쪽에 예, 정부 회계, 예산 뭐 이런 거를 이제 다루시게 될 텐데 그거에 관련돼서 그런 업무에 조금 더 전문성이 있게 음. 노력하신 경험 노력을 여쭤본 거예요. 단과대 학생회에서 교육부 부장 역할을 맡아서 그런 교육 관련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어 편성하고 그 예산을 예, 알겠습니다. 집행했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실 오시면 교육부 담당 예산만 평생 하실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육부 예산 담당으로 경력 채용을 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뭐 다른 거는 이쪽 뭐 회계 쪽 관련돼서 전문성을 키우고 뭐 재정이나 회계 쪽 관련돼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 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대학교와 평생교육원에서 그런 관련 과목들을 수강한 것들을 토대로 재경관리사 자격증과 전산 회계 자격증을 취득한 게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현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재정학이나 국가재정법 이외에도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아까 찾아본 것 중에 고등교육 특별회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재원이 얼마나 되는 거 재원과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알고 계십니까? 일단 만들어지게 된 계기로는 음 기존에는 유치원 초중고와 대학
유치원, 초, 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적으로 이동이나 그런 편성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아서 고등 특별회계법을 따로 제정을 해서 이러한 예산적인 지원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하고 음 이를 통해서 관련 대학들이 어 이런 대학을 스스로 발전하는 데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 재원은요? 네. 이에 대한 재원으로는 2023 년에는 약 90억 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4 년에는 이에 2023 년과 비교했을 때 약 8% 증가한 재원을 금액을 여쭤봤어요. 배정했 네. 재원으로는 지방교육 어 지방교육 재정 어 교부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이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11분, 12분이나 그러네. 자, 상황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쟁점 사항은 잘 아실 것 같고요. 예. 네. 뭐 일단 본인도 정리를 좀 해 볼까요? 어떤 게 좀 쟁점입니까? 외국인 가사 도우미 뭐가 반대한다고 나와 있죠? 일단 외국인 가사 도움 음 맞벌이 부부 증가 등 그런 어떤 아동이나 노인들의 돌봄 가사 도우미가 필요한 상황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문제를 외국인 읽으시지 가사 말고 쟁점을 얘기해 문제를 보고 읽지 마시고 예, 문제 보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쟁점만 간단히 어 들을게요. 네. 문제 보면서 얘기하는 음 거 좀 답변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쟁점으로는 이런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도입에 있어서 인권단체와 국내 가사 도우미 측에서 이러한 최 최저임금 등 그런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인권적인 측면과 또 국내 가사 도우미 쪽에서는 그런 음 국내 가사 도우미의 이런 일자리의 부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인권 문제가는 문제 없고요. 임금 격차 외국인 간에 네. 국내 가사 노동자분들은 일시자리 감소를 이유로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100명 정도를 좀 감사합니다. 시범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인권 네, 얘기는 여기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러한 임금 격차와 일자리에 관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통계청과 처럼 관련된 부처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인권단체와 가사노동부 측 대표와 이러한 통계 자료들을 제공해 주신 아,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 네. 시간 없거든요. 네, 본론으로 빨리 가시죠. 네,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 어 발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입했을 때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음 최저임금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보장하겠 보장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일자리 측면에 있어서는 음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입하되 국내 가사도우미에 대해 공석에 대해 우선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점을 그게? 들어서 설득하겠습니다. 공석인 경우 지원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
예를 들어서 현재 가사 도우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하고 있는 가사 도우미들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뭐 그런 사정 등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도우미분들을 내국인을 말하시는 얘기한, 거예요? 네, 내국인과 외국인, 네, 맞습니다. 내국인이 외국인이에요. 이렇게 말을 정리를 못해서 얘기를 하실까? 헷갈리게 얘기를 하실까? 네, 내국인입니다. 그래서 내국인 가사 도우미가 공석이 되면 거기만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넣는다? 어,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공석에 대해서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공석이 어, 일단 외국인 노동자들을 투입할 때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공석에 대해서 국내 노동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시범적으로 일단 100명을 들어오자고 좀 추진 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설득을 한다는 거죠? 당연히 지금 뭐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서울시가 들어오는 최저임금 약 100만 원 정도로 얘기를 해요. 통상 월급을 네, 기준으로. 네, 필리핀 대졸 여성 기준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노동을 하면 한화로 한 30만 원, 35만 원 한대요. 네, 그래서 그 한국에 오면 100만 원 정도 되면 한 3배 정도 된다는 거죠. 필리핀 물가 기준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달에 하면 최저임금이 한 250만 원 가까이 돼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격 격차라는 건 임금 격차라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죠? 100명은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일단은 들여보자. 지금 가사 노동자분들은 네, 그러니까 100명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들어오면 나중에 당연히 더 데려오겠죠. 그죠? 그러니 그걸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250만 원을 주고 내국인을 쓸 일은 없잖아요. 대개의 경우 100만 원 주고 외국인 쓰겠죠. 네, 맞습니다. 그걸 걱정하니 가사 노동자분들이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뭐 일자리 선택권이 넓은 것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네, 맞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까, 제가? 제 네, 자료를 잘 정리해 이해를 주셔서 못해, 제 자료를 감사합니다. 뭐 잘 안 보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잘 설명을 드렸어요. 시간 1분 30초 남았거든요. 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음, 근데 가사 도우미 얘기만 하죠. 그러한 저기 내국인 분들 것만 하죠. 뭐또 앞에 거는 또 정신 없으니까. 국내 가사 네, 도우미 분들 걱정하시는 건 어떻게 좀 해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음, 그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어, 국내 가사 노동자들의 공급과 수요를 조사해서 그에 대해 공급이 부족할 시에 추가적으로 외국에서 가사 도우미들을 부족하지 어, 않아요. 어, 부족했으면 아예 반대도 안 했겠죠. 오거나 말거나 뭐 우리 일자리 취업하는 데 문제 없으니까 상황하고 맞지 않아요. 그런 가정은. 네, 맞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다른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으시고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네, 아무나 쓸 수 있게 하면 취지에 안 맞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이 어,
삼성 이재용 회장님도 뽑으셔야 될까요? 이런 분들을?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런 외국인 가사 노동자들의 임금을 생각했을 때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사상위 계층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어,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가사 도우미 분들에게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 이렇게 된다면 임금 격차 부분에 있어서도 음, 그러니까 국내 가사 저소득층, 네, 도우미 분들 반대하신다며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설득이 되겠냐는 뜻이에요. 설득 논리를 좀 말씀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어, 그렇게 된다면 음, 일단 그런 저소득층이나 사상위 계층 측은 국내 가사 도우미들을 고용할 가능, 여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가정 도우미 분들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설득할 것 같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말로 간단하게 듣고 끝내겠습니다. 시간 오버됐네요. 네. 지금까지 면접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2분 하셨고요. 네. 뭐가 문제인지 알겠죠? 네. 일단 문제에 대해서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껍데기만 본 거잖아요. 이런 네.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음, 뭐 처음 생각도 못한 질문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네, 생각은 났는데, 생각은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뭘 생각을 하셨어? 어? 단계적 도입이라고 그냥 아무 영혼 없이 그냥 해놨잖아요. 수요조사가 부족한 시급한 사람. 뭐가 부족하고 뭐가 시급하다는 거죠? 음, 이거잖아요. 네, 오케이? 지금 이 임금 얘기는 또 다른 복잡한 얘기여서 이거는 또 이렇게 다른 걸로 해야 돼요. 지금 반도 못했어요, 사실은. 실제 문제 질문에서는. 그죠? 네, 그러니까 문제를 좀 잘 보시고, 오케이? 예. 네. 아무튼. 가사도우미 등록 100만 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건 여담입니다만, 어저께도 하긴 했습니다만, 네. 100만 원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실제로 100만 원 일단,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아, 그러면 일단 국내 도우미 분들이랑 경쟁력에서 어, 우위를 차지해야 할 것 같고, 또, 약간 말좀 국내 가사 도우미 임금도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점점.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네, 이유는 최저임금 이하는 불법이기는 하나, 뭐 갖가지 트릭을 치면 되는 것이고, 그죠? 가사 네, 도우미 여성분들이 무슨 노동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죠? 네. 그런 문제가 또 하나가 있고, 여기에서는 뭐 오급되는 묻기는 했지만, 뭐,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러니까 국제 기준에 맞지 않아요. 뭐 이거는 네. 뭐 이거 문제의 본질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100만 원 주고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나라쯤 있을 것 같아요? 자국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그렇게만, 임금을 주면서 쓰는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홍콩과 싱가포르예요. 네. 두 나라의 특징은 외국인이 많다. 뭐 그것도 있지만 국제 기준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나라예요. 홍콩은 일단 나라가 음, 아니고요. 네, 이해했죠? 싱가포르는 뭐 그런 거 네, 개무시하는 걸로 유명한 나라예요, 원래가. 네. 왜냐면 무역을 하지 않거든요, 생산해서. 아, 이해했죠? 네.
아무튼 뭐 그건 나중 문제이고 뭐 이 문제의 본질은 아닌데 아무튼 질문을 뭐 이렇게 가다 보니 이게 쓸데없이 시간만 계속 잡아먹죠, 그죠? 네. 여기까지 오는데 한 7, 8분 정도가 걸렸어요. 7, 8분 날려먹은 거예요. 음, 시간이 없고 면접에는 잘랐어야 돼요. 아까 이 지점까지 잘랐어야 시간이 맞아요. 네. 얘기만 하다가 그냥 빙빙 돌다가 끝난 거야. 네, 그래요. 알겠어요. 고생했어요. 이걸로 끝났을 거예요. 음, 내일 롤드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대기 시간에서 잘 생각하시고요. 뭐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경험 과제는 어떻습니까? 어, 일단 제가 핀트를 좀 못 잡은 것 같습니다. 뭐를? 음, 뭐가 아쉬운 것 같아요? 음, 뭐 그저께도 좀, 어저께였나 재경직 분들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직무 이해를 좀 기본적으로 못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죠? 네. 재경직이지 기획재정부 간부가 아니에요. 네. 이해했음? 무슨 말인지? 네. 맞습니다. 다음, 기획재정부의 고위 간부들 중에 재경직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고시로 재경직 고시 예전에 봤던 분들이 있고요. 분들은 예컨대 기술직 있죠? 화공, 전기 그런 개념으로 회계에 관련된 직렬이었던 거예요. 원래 이해했어요? 네. 나름 전문직이라고 네. 이해하셨어요? 기재부에 네네. 가니 기재부가 정책을 주무르니 나도 정책을 주무르는구나라고 이해하시는 건 조금 잘못 이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네. 그죠? 네. 정부 회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회계를 했으니까 정부 회계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거를 좀 핀트를 좀 잘 마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도움될 경험 노력이면 아까 얘기 잘 하셨어요. 그죠? 뭐 이러이러하게 재정이 노력한 것이라고 몇 가지 질문이 왔어야 본인이 그나마 이때서 대답을 하셨어요. 오케이? 어, 네. 이게 여기가 핵심이라고, 여기가 핵심이라고, 여기가. 본인이 네네. 회계적으로 뭐가 있는지 여기가 키포인트라고요. 그죠? 이게 키포인트가 네. 아니고, 네. 다음 두 번째, 본인이 알아본 이것도 제대로 좀 안 알아봤잖아요. 응? 음, 네. 아니, 회계적인 관점으로 이걸 보면 재원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모델로 이 회계가 네. 이루어지고 있는지. 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몇 프로죠? 세수의 19.3 몇 프로인가? 그렇죠? 몇 프로예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찾아보시고요. 네. 저는 몰라도 당신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전공 지식이나 이런 게, 네. 안 맞습니다. 그래요? 네. 좀 걱정스럽네. 이거를 만든 취지는 그 본인이 뭐 조금 비슷하게 얘기는 하시긴 했는데 정확히는 뭐겠어요. 학령 인구가 주는데 지방교육재정금은 법으로 연동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내국세 19점 얼마 퍼센트로. 네. 2, 30년 전에 만든 규정인데 학생회가 그 뒤로 반토막이 났는데 세수는 계속 증가했어요. 원래가 줄긴 했지만 비례적으로 지방재정교육금이 넘쳐나니 그죠? 지방교육재정금은 아시다시피 초중고만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등재원이 이제 예산이 부족해지니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교 이상을 말하는 거죠. 대학과 평생교육까지 포함된. 근데 네네. 재원을 땡기기가 어렵고 너무 저쪽에 과도하게 내려간다고 보는 거죠. 법을 네. 바꾸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의원님들이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당연히. 네. 그러니 뭐 나름대로 머리를 썼다는 표현은 그런데 그래서 이 회계를 만들었고, 그죠? 네. 그죠? 이 회계에서 거기에 일부 재원을 뭐 큰 건 아닌데 처음에 논란이 많아서 크게는 못했고 일부 재원 넣고 거기에서 지방으로 갈 것 중에 일부를 떼다가 여기다 넣고 그다음 정부 연 세금을 여기다가 일부 넣고 그래가지고 만든 거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대학교 지원 사업과 평생교육 관련된 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본인이 네, 말하는 글로컬 사업이라는 건 지방대학 육설 사업이라는 이름 분명하에 이 돈 가지고 지방대들 육성하는 사업에 재원으로 쓰겠다라고 네, 내세운 게 바로 그 글로컬 얘기예요. 오케이? 네, 저보다는 본인이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먼저 하시고요. 오케이? 뭐 이런 건 그냥 중요한 거 아니고요. 아, 뭐 이런 회계 정도, 뭐 회계에 관심이 당연히 있으니 이런 게 관심이 있다는 예시 정도로 적당해요. 다음 두 네, 번째, 본인이 교육부에서 이제 예산실을 가가지고 이런 것만 하겠다는 건 적절하지 않잖아요. 네, 그죠? 네, 차라리 그냥 예산실이라고만 퉁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보기는 하는데, 예산실, 빠져 관련 고 교육 관련된 분야 등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음, 네, 뭐 여기에 특별하게 무슨 여기만 갈 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네,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게다가 또 고등교육이라고만 또 못을 박아놓고 이것도 좀 적절하지 않죠? 물론 이거 받아서 이거랑 연결시켜서 얘기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특별한 음, 업무만 그쪽 하나만 네, 업무만 할 가능성도 일단 없고요. 그죠? 네, 그래도 조금 재정리가 조금 전체적으로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그래서 네, 상당 부분 전문성 향상 아까 말씀하셨던 상당 부분을 한 줄 정도는 더 넣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뭐 기타 등등 찾아봤다 이러면 되는 거니까 음, 그 네, 회계적 그러니까 재정 회계 쪽 관점을 조금 더 견지해서 딱 보면 아 그래도 업무를 뭐 하는지는 알고 오는구나 정도의 느낌은 좀 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뭐 재정학 공부 이것도 있고요. 이거 묻고 그죠? 여기 한 줄 정도 더 넣고 한 세 줄은 만들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딱 보면은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도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네, 자, 이 정도로 설명을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